자, 여러분 원격 수업 1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람의 유전현상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이 학습지 68쪽을 보면은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방법에는 학습지에 4가지 정도 제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가계도 조사예요. 가계도 조사. 그럼 가계도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빈칸 가계도 적어주시고요. 가계도란 특정 형질에 대해 가족관계와 각 구성원의 표현형을 기호로 나타낸 그림을 가계도라고 합니다. 이 가계도 분석이 가장 대표적인 유전 연구 방법이고요. 그 이유는 사람의 경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이 가계도 조사가 대표적인 유전 연구 방법이에요. 어떤 특성들을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 사람은 한 세대가 길까요? 짧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 여러 세대를 한 사람이 계속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한 세대가 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길고 자손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손수는 적고 그리고 또 인위적인 교배 실험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계도 조사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유전 연구 방법이고요. 세 번째를 보면은 대립 형질이 뚜렷한 유전 현상은 가계도 분석을 통해 해당 형질의 우열 관계, 유전 방식, 유전자 분포, 유전자가 전달되는 경로 등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계도 조사의 경우는 이 대립 형질이 뚜렷할 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성열성이 뚜렷할 때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가계도를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밑에 여기를 보시면요. 남자의 경우 네모로 표시합니다. 여자의 경우 동그라미로 표시하고요. 어떤 특정 형질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네모 안에 이렇게 색칠을 해줘요. 색칠을 하거나 아니면은 네모에다가 선을 긋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시하고요. 특정 형질을 가진 여자는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결혼을 한 관계는요. 네모에다가 동그라미, 남녀가 결혼을 했을 때는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주고요. 자손을 낳게 되면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첫째 자식은 이렇게 아들이고요. 둘째 자식은 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를 표시하는 방법은 일란성 쌍둥이는 이렇게 한 가지에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두 개의 가지가 나오는 형태로 가계도를 그리고요. 이란성 쌍둥이는 바로 여기서 두 가지로 갈라지는 형태로 그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 두 번째는 뭐냐? 집단 유전학 연구예요. 집단으로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계를 집단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여러 가계를 포함하는 집단을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통계 처리하여 유전 형질의 특징을 알아낸다. 자, 세 번째 연구 방법은 무엇이냐? 세 번째 연구 방법에는 쌍둥이 연구가 있어요.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가 있죠.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하나의 난자와 하나의 정자가 만나서 하나의 수정란이 되면은 이것이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수정란에서 두 개의 세포로 분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일란성 쌍둥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는 완벽하게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란성 쌍둥이의 경우는 난자와 정자가 하나의 수정란을 이루고요. 또 다른 종류의 난자와 정자가 만나 다른 하나의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난자가 두 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난소에서 난자가 배출되게 되는데 두 개가 나오는 경우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 만들어진 수정란이
이렇게 각각 따로 자라서 태어나게 된다면 이란성 쌍둥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란성 쌍둥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다르겠죠. 각각 다른 정자와 난자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자,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에서 유래되므로 유전자 구성이 어떻다? 완전히 동일하다. 근데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도 잘 보면은 완벽하게 똑같지 않고 다른 점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도 잘 보면은 누가 첫째인지 누가 둘째인지 구분이 가능한데 그 차이는 유전적 차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차이 때문에 올까요? 그쵸, 환경적인 차이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가 형질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환경에 의한 것이다. 환경에 의한 것이다 라고 알 수 있고요. 자, 이란성 쌍둥이의 경우 서로 다른 두 개의 수정란에서 각각 유래되므로 유전자 구성이 서로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란성 쌍둥이가 가지고 있는 형질 차이는 유전적 차이일 수도 있고 환경에 의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형질 차이는 유전자와 환경 둘 다 영향을 받는다. 유전자와 환경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 위에 빈칸 안 채운 걸 같이 채워보면은 쌍둥이 연구란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의 형질 차이를 연구하여 유전자와 환경이 형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는 겁니다. 유전자가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건지 환경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알아내는 연구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의 연구 방법 마지막은 네 번째 세포 및 분자 생물학 연구입니다. 뭐 핵형을 분석한다던가 특정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유전 형질의 특징을 연구하는 방법.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는 방법인 거죠. 자,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밑에는 무엇이 나오느냐? 사람의 유전 현상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사람의 유전 현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사람의 유전 현상은 크게 이제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수에 따른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위치에 따른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수에 따라 구분을 한다면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형질이 결정되는 유전을 우리는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하고요.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형질이 결정되는 유전은 다인자 유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에 따라서는 대립 유전자 한 쌍이 결정한다면 단일 인자 유전.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되면 다인자 유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대립 유전자 한 쌍이 있잖아요. 이것만 어떠한 형질에 영향을 준다면 단일 인자 유전이야. 그런데 뭐 라지 A, 스몰 a라는 대립 유전자 쌍도 관여하지만 라지 B, 스몰 b 이런 식으로 대립 유전자 두 쌍이 하나의 형질에 관여한다면 이것은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위치에 따라서도 유전 현상을 구분할 수 있는데 만약 그 해당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있다면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하고요. 성염색체, 그러니까 X염색체 위에 있거나 Y염색체 위에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면 이것은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 우리는 이 사람의 유전 현상에서 단일 인자 유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인자 유전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상염색체 유전인지, 어떤 것이 성염색체 유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먼저 우리는 뭐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 상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어떠한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가 어떤 염색체 위에 있겠어요?
그렇죠. 상염색체 위에 있어요. 상염색체. 자, 이 상염색체 구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염색체는 남자, 여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이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없습니다. 없음 써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나 자손에서 특정 표현형이 나타날 확률이 남자와 여자에서 차이가 없겠죠. 남자, 여자에서 같음. 왜? 상염색체 위에 있으니까 같음. 이 상염색체 유전을 여기 밑에 보면은 단일인자 유전과 뒤에 넘겨서 다인자 유전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인데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거면은 단일인자 유전이고, 다인자 유전은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한다면 다인자 유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상염색체 유전이면서 단일인자 유전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두 개인 상염색체 유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3개 이상인 유전이 있어요. 먼저 하나의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2개인 상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한 형질, 눈꺼풀이면 눈꺼풀, 이마선이면 이마선, 어떠한 형질 하나에 대해서 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딱 2가지만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단일인자 유전은 형질을 결정하는 2개, 그러니까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고 대립 유전자는 우성과 열성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가지, 라지 A 혹은 스몰 a 이렇게 있는 경우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2개의 대립 형질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표현형이 우성 아니면 열성 둘 중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형이 2개의 대립 형질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자, 세 번째는 우성과 열성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나타나니까 멘델의 분리법칙과 독립법칙이 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멘델의 유전법칙이 잘 적용됩니다. 이거 밑에 있는 거 선생님이랑 저번 주 금요일에 탐구활동으로 부모 세대에서 어떻게 자손에게 유전 형질이 전달되는지 탐구활동으로 하면서 한번 언급했던 거예요. 같이 한번 보면은, 자, 귓불 모양을 결정한다던가 눈꺼풀 모양, 보조개, 이마선, 혀말기, 엄지손가락의 젖혀짐 이런 것들은 다 상염색체 유전이에요. 상염색체. 그러니까 상염색체 위에 이 해당 유전자가 존재해요. 그리고 표현형이 우성 아니면 열성으로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유전 형질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대립 유전자 종류가 딱 2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지 A 아니면 스몰 a 2가지. 아니면 혹은 라지 B 아니면 스몰 b 이런 식으로 딱 2가지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이거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한다. 그러니까 단일인자 유전이다.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귓불 같은 경우는요. 귓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형이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떨어져 있는 분리형 귓불이 있고 얼굴이 있으면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부착형 귓불. 이렇게 표현형이 이렇게 딱 두 가지. 어떤 게 우성이냐면요. 이 분리형이 우성이고요. 부착형은 열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표에다 적어보면은 귓불의 우성형질은 분리형, 귓불의 열성형질은 부착형. 자, 그 다음에 눈꺼풀에서 쌍꺼풀이 있는 것이 우성형질이고요. 쌍꺼풀이 없는 것을 외꺼풀이라고 하거든요. 외꺼풀은 열성형질이에요. 자, 보조개는 있는 게 우성일까요? 없는 게 우성일까요? 보조개는 있는 게 우성이에요. 있음이 우성, 없음이 열성. 자, 이마선은 V자형과 일자형으로 나뉘는데요. V자형은 다른 말로 M자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사진 보면은 이렇게 M자형, 이것을 V자형 이마선이라고 하고요. 일자형 이마선은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일자형 이마선이에요. 뭐가 우성이냐? V자형 이마선이 우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혀말기. 여러분 혀를 내밀어서 혀를 이제 한번 말아보세요. 말아봐. 혀말기가 되는 사람이 있고 혀말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혀말기가 가능한 것이 우성형질이에요. 그 혀말기 가능이 우성, 혀말기 불가능이 열성이다. 자,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한번 들어보세요.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뒤로 젖혀지면은 우성이고요. 뒤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빳빳하게 서 있는 거, 이거는 젖혀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 열성형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는 어떤 우성형질을 가지고 있는지 열성형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단일인자 유전 중에서 대립유전자의 종류가 2개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는 단일인자 유전이긴 한데, 그러니까 한 쌍의 대립유전자가 관여하기는 하는데 대립유전자의 종류가 3개 이상인 경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대립유전이라고 해요. 복대립유전. 자, 복대립유전의 특징을 살펴볼 건데, 첫 번째, 하나의 형질이 3가지 이상의 대립유전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까 위에는 대립유전자가 라지 A 아니면은 스몰 A 이렇게 2개만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립유전자의 종류가 3가지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립유전자의 종류가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현형이 아까는 우성 아니면 열성, 이렇게 분리형 아니면 부착형, V자형 아니면 일자형, 보조개 있거나 없거나, 엄지손가락 젖혀지거나 젖혀지지 않거나, 이렇게 표현형이 딱 2가지밖에 없었잖아요. 하나의 형질에 대한 표현형이 2가지밖에 없었는데 이 대립유전자가 3가지 이상 관여하게 되면은 이 표현형이 다양해요. 그래서 대립유전자가 2가지인 형질보다 이 표현형의 가지수가 더 많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많음. 그 대표적인 예가 ABO식 혈액형입니다. 우리 혈액형 판전 실험 했었잖아요. 혈액형. 이것은 이렇게 복대립 유전 방식으로 유전됩니다. 예전에 우리 ABO식 혈액형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일단 A형, B형, AB형, O형, 표현형이 총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표현형이 4가지로 나타나고요. A형인 경우는 응집원. 뭘 가지고 있었어? 응집원 A를 가지고 있었죠. 응집원은 어디에 존재했죠? 응집원은 적혈구 세포막에 존재했죠. 적혈구 세포막. B형은 응집원 뭐 가지고 있어요? B형은 응집원 B 가지고 있어요.
AB형은 응집원 A랑 B 둘 다 가지고 있고요. O형은 응집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A형은 응집소 뭘 가지고 있죠? 응집소는 어디에 있어요? 응집소는 혈액의 적혈구가 아닌 혈액의 액체 성분인 혈장에 존재하는 거죠. 항체처럼 항체 형태로 생겼는데 A형은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다, 베타를 가지고 있다? 그쵸, 베타를 가지고 있다. B형은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다. AB형은 응집소 없다. O형은 응집소 알파랑 베타 둘 다 가지고 있다. 우리 이것까지 한번 배웠었어요. 그죠? 그래서 항문항체 반응의 특이성에서 응집 반응 이제 확인하는 실험까지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ABO식, 오늘 배울 거는 ABO식 혈액형이 어떻게 유전되는지 그 이 복대립 유전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 ABO식 혈액형은요, 세 가지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IA 그리고 IB 그리고 스몰 i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단일인자 유전이야. 단일인자 유전이 뭐라 그랬어?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이렇게 대립 유전자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거는 이 셋 중에 두 개, 어떻게 두 개가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이 혈액형이 결정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A형과 B형과 AB형과 O형을 살펴보면은 이 나타나는 게 A형, B형, AB형, O형은 표현형이죠, 표현형. 그런데 얘네들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됩니다. A형의 경우 IA 대립 유전자, IA 대립 유전자, 이 대립 유전자 두 개인 경우 A형이고요. IA 하나 가지고 있고 스몰 i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우가 A형에 해당해요. B형은 IB 이거 한 가지, 그 다음에 IB 스몰 i 해서 총 두 가지 경우가 B형의 표현형을 갖게 됩니다. AB형은 IA와 IB 이렇게 있는 경우 AB형에 해당하고요. O형은 스몰 i인 경우 O형에 해당합니다. 이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이렇게 염색체가 있으면은 어떤 특정 부위에 존재하겠죠? 그죠? 그래서 IA, IB, 스몰 i 이 셋 중에 하나가 여기에 존재하겠지. 그래서 얘네 두 개는 무슨 염색체겠어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ABO식 혈액형이라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 이 위치에 하나씩 올려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혈액형의 표현형이 결정됩니다. 근데 보통 지금 IA, IB, 스몰 i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IA는 A라고 쓰고 IB는 B라고 쓰고 스몰 i는 O라고 써서 대립 유전자를 A, B, O 식으로 써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대립 유전자 IA 그리고 IB, 스몰 i 간의 우열 관계를 알아봐야 되는데 IA랑 IB 간에는 우열이 없어요. 우열이 없기 때문에 IA 하나, IB 하나 각각 하나씩 갖게 되면은 얘네 둘이 뭐 우열이 없으니까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둘 다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IA와 IB는 우열이 없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공동우성이라고 해요. 우열이 없어서 공동우성. 또 둘 다 우성이다. 공동우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스몰 i의 경우는
IA와 IB에 대해서 열성이에요. 열성. 그래서 우열 관계를 나타내면은 여기 정리되어 있는데 IA와 IB는 공동우성이니까 여기 는으로 표시해주고 스몰 i는 얘네에 대해서 열성이니까 부등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 가나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ABO식 혈액형 유전의 가계도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일시정지 눌러서 각각 1, 2, 3, 4, 5, 6, 7, 8, 9 1번부터 9번까지 이 각각 사람들의 표현형은 가계도의 여기 위에 적혀져 있잖아요. 각 사람의 유전자형을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자, 써보고 오세요. 자, 모두 써봤나요? 자, 모두 써봤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유전자형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O형과 AB형 같은 경우는 유전자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AB형은 이렇게 IA, IB 한 가지. O형은 스몰 i, 스몰 i 이렇게 한 가지인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먼저 쉽게 채워줄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여기 IA, IB, 스몰 i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냥 A, B, O로 그냥 쓰도록 할게요. 이게 더 편해서. O형은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대립 유전자 한 쌍. O, O 이렇게 쓰면 되겠죠. AB형은 A, B 이렇게 쓰면 돼. 또 알 수 있는 거 뭐 있죠? 여기 O형이 있네. O형, O, O 이렇게 씁니다. 자, 이 대립 유전자 한 쌍은 하나는 아빠한테서 온 거고 하나는 엄마한테서 온 거예요. 자, 아빠를 보니까 A형이래. A형이야. A형의 경우는 AA거나 AO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태어난 자식, 9번 자식이 보니까 O형이야. 그래서 O밖에 없어. 그러면은 아빠는 꼭 O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A형인데 O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6번의 유전자형은 AO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엄마의 표현형은 B형이야. 그래서 B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자식이 O형이네요. 그럼 자식한테 O를 하나 줬겠죠. 그렇기 때문에 7번의 유전자형은 BO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5번. 자, 5번은 A형인데 AA일까요? AO일까요? 그렇죠. AO죠. 왜? 엄마한테서 O를 하나 받았어야 되니까 AO인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번 아빠. 이 사람은 AA일까요? AO일까요?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AA일 수 있죠. 그죠? AA일 수도 있고 뭐 AO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알 수가 없어. AA거나 AO 유전자형을 가질 것이다. 이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은 A형이래. AA일까? AO일까? 만약에 이 3번이 AA이고 싶다면 이 아빠인 이 3번은 이 자식들한테 7번과 8번한테 A를 꼭 줘야 되잖아. A밖에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 7번은 BO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3번은 AA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AO 유전자형을 가지고요. 이해했나요? 4번은 B형이야. 자, 그러면은 B일까요? BO일까요? 만약에 이렇게 조합돼서 B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합해서 BO일 수도 있어. 그래서 4번도 몰라요. 4번도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B이거나 BO일 것이다.
여기까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사람, 유전자형을 알 수 없는 사람 누구누구다? 1번, 4번이다. 그쵸?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단일 인자 유전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단일 인자 유전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다. 어떤 경우? 대립 유전자 수가 두 개인 경우, 그리고 대립 유전자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그리고 이 3개 이상인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복대립 유전이라고 한다. 이 복대립 유전의 대표적인 예는 뭐다? ABO식 혈액형이다. 이해가 가나요? 이해를 다 했으면 뒷장 여기 다인자 유전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뭐를 풀어보냐면 72쪽을 봅시다. 72쪽. 72쪽에 1, 2, 3, 4, 5, 6번까지 1, 2, 3, 4, 5, 6번까지 풀어보시고요. 뒷장에 1번, 2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 다인자 유전이랑 문제풀이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